그러면 전반적인 2등급이 나와도 고려대를 합격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제가 성적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성적표를 만들어낸 친구는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4월부터 각 대학들이 설명회를 시작해서 2023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입결 컷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시 모집 입학 결과 70% 컷을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인문계열에서는 확실히 교차 지원, 통합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계열 친구들이 경영학과나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자율전공 이런 학과에 몰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거부감이 덜한 과인 거죠. 그런 학과들은 지금 미디어 학부를 제외하고는 다 100분위가 수학이 96 이상입니다. 즉 수학이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이 인문계열에서는 자연계열이 들어오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학부는 미디어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점수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정시 컨설팅을 해봤을 때 자연계열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을 가기에는 모자르고 인문계열을 쓸 수 있는 점수대의 친구들은 가군의 성균관대 전자전기, 나군의 성균관대 공학계열 이렇게 원서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위권에서는 교차 지원이 많이 된다라고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이 힘든 학과는 이번에 입결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대표적인 학과가 사회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인데요. 이 두 학과는 진학사에서 3칸인 학생들도 합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많이 입결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철학과도 입결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아무래도 학문의 어려움과 비인기 학문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6점 정도 낮은 친구도 합격을 했거든요. 소위 말해 펑크라고 하죠. 이런 게 나타나려면 사회학과 같은 애매한 포지션을 가졌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생각보다 2023학년도에는 수학적인 것이 학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학과에는 상대적으로 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과가 29명, 정치외교가 30명을 뽑는데 상대적으로 수학도 보지 않고 어문계열 점수가 나온 친구들이 함부로 덤비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결이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군의 서강대나 한양대, 성균관대를 원서를 써서 합격했던 친구들이 마지막에 붙어서 옮겨갔을 그러한 시나리오가 그려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 컷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70% 컷과 최종 컷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만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같은 애매한 포지션의 학과는 70% 컷과 최종 컷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차이가 2023학년도에는 컸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입결이 조금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원서를 쓰셔야 되고, 제가 원서를 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을 한번 볼 텐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98이 제일 많이 보이네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탐구 2과목을 다 1등급 받지 않아도 고려대를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어하고 수학이 95, 96 사이가 나왔다. 그런데 탐구가 하나가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 정도다. 그러면은 생명과학부 같은 거를 붙을 수 있는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탐구를 더 잘 보고 국어가 낮은 친구도 고대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확실한 거는 70% 컷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점수가 나와야지만 내가 고려대학교에 갈 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진학사에서 5칸으로 보였던 곳보다 최종 컷이 더 높았던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반도체공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자유전공, 차세대 통신, 화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입결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호학과의 경우도 점수대가 높게 형성이 되었고요. 생명과학과하고 수학과는 대체가 되는 학과와의 눈치 싸움에서 상대적으로 몰려서 입결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드네요.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을 가지고 눈치 싸움을 해서 생명과학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대거 합격을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갔고요. 수학과의 경우도 다른 과를 쓰기 애매한 점수대의 친구들, 아니면 수학교육과 고민을 했을 때의 친구들이 수학과를 많이 지원을 해서 수학과의 점수가 올라갔고, 확실히 사범대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서인가요?
이번에 수학교육과의 경우 진학사에서 예상했던 점수보다 10점 정도 떨어진 학생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입결 하락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학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70% 컷과 마지막 점수가 공간이 넓겠죠. 그러한 학과가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수학교육과, 스마트 보안학과, 식품공학과, 이 학과들이 입결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이 학과는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려대학교 점수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100분위로만 보시니까 이거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실제 합격생들의 성적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점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 국어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고요. 수학은 100분위가 98 나왔고 탐구 2개가 다 1등급이네요. 이 학생의 100분위와 70% 컷의 100분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70% 컷이 669.19인데요. 이렇게 합격한 학생은 국어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상대적으로 탐구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성적표의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총점이 떨어진 게 있어서 확실히 국어랑 수학은 무조건 잘 봐야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 화공생명공학이 진학사에서 668.31로 점수를 잡았기 때문에 4칸이었어요. 그렇지만 단연간의 입시 결과를 놓고 예측을 해봤을 때 화공생명공학과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화공생명공학과로 원서를 써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학생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점수대에 맞는 친구가 되겠죠. 국어랑 수학이 1등급이고 탐구 하나가 3등급이 나왔고 하나는 1등급 이렇게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의 경우는 최초합으로 붙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합격자 70% 컷과 비교해봤을 때 4점이나 높기 때문에 최초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학생의 점수로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를 봤을 때 수학과는 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점수가 애매합니다. 공대 점수를 가기에는 이 탐구 3등급이 발목을 잡네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열에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수학이 2등급입니다. 이건 확률과 통계를 했기 때문에 밀려나는 현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들도 경영학과를 많이 쓴다고. 그러면 이 친구 93, 100분위가 나온 2등급의 친구는 인문계열을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1등급이 나오는 친구예요. 나머지 과목이 다 1등급. 100분위가 탐구가 99점. 이 학생은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70% 컷에는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고려대학교의 경우 최종 컷을 제가 적어놨잖아요. 70% 컷과 최종 컷의 차이가 경영학과는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추가 합격도 엄청 많이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뽑는 학과의 경우는 70% 컷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거보다 최종 컷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되고요. 뽑는 인원이 적은 학과 아니면 특성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70% 컷과 최종 컷의 차이가 좁다. 특히 반도체나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어디냐? 국어가 2등급이고 탐구 하나가 3등급이 나온 학생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 점수를 가지고 사회학과를 집어넣어 봤을 때 합격자 70컷보다도 훨씬 더 점수가 높죠. 그래서 고려대나 연세대 사회, 심리 이쪽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친구의 점수가 이 정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이 사회학과의 마지막 컷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요거보다는 살짝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2등급이 나와도 고려대를 합격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제가 성적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성적표를 만들어낸 친구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에 학업우수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입니다. 내신이 1.4 정도 되고 4.8도 맞췄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가는 건데요. 제가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려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을 잘 봐야 한다. 수능으로도 고려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친구가 내신 좋고 활동 있으면 한 달 먼저 입학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 친구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어디부터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수학교육과부터 됩니다. 수학교육과가 이번에 입결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범대 인기의 트렌드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주어진 100분위와 학생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얼추 맞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정시는 점수만 받아오면, 이상한 컨설팅만 받지 않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게 정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문계열 학생이 성적이 이 정도였다 그러면은 고려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각각의 100분위가 2등급 극초반만 다 맞아갖고 와도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계열이건 자연계열이건 국어랑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2등급 극초반까지만 가져가고 탐구도 최대한 1등급 근처를 가져가는 게 고려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탐구보다는 국어랑 수학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점도 더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꼭 고려대학교에 맞는 점수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